파워토크 이번 순서는 보물섬으로 잘 알려져 있죠. 경남 남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맘때 가을의 남해에는 유자향이 물씬 난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에 유자향을 몰고 오셨습니다. 남해 군수이시죠? 박영일 군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유자가 한창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향기가 더 짙어질 테고요. 예, 아직까지 많이 익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이제 향기가 익어가는 가득합니다. 향이 나는 때쯤일 것 같아요. 그럼요. 유자 향기가 나는 남해 바다. 이야, 참 네.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럼요, 대단하죠. 유독 남해에는 시적인 표현이 많아요. 보물섬이라는 표현도 참 좋고요. 네. 예. 남해에 어떤 보물들이 있습니까? 얘기 나온 김에. 예. 남해의 보물은 정말 여러 가지 보물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보물섬 남해, 다들 보물섬이라고 하는데, 그 보물섬 남해, 이 보물섬 남해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숨어 있는 보물을 캐는 매력, 그게 보물섬 그게 남해의 매력이 보물섬이죠. 아닌가. 네. 군수님은 이 스펙도 다양하세요, 보면. 학교에도 계셨고, 네. 또 이 CEO도 수산업도 계시고. 직접 하셨고, 예. 협동조합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군수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예, 그럼요. 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군정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 입문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글쎄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건 아마 어릴 적부터 그 꿈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인이라 그러면은 가장 존경하는 분을 꼽는다 그러면은 아마 금암 최치한 선생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암 선생님은 1922년생이십니다. 그리고 87년에 돌아가셨는데 정치인이셨고 그리고 또 언론인이셨습니다. 가장 쉽게 이렇게 금암 선생님을 소개하자면은 지금 현 새누리당의 대표이신 김무성 의원의 장인 어르신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분의 예. 고향이 내산이라는 아주 산골인데 지금 현재는 산림청에서 내산 편백휴양림, 남해 편백휴양림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관광지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그 금암 선생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적이 일이기 때문에 뭐 자주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선친으로부터 이 많은 금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해는 한국의 덴마크다. 이 말 뜻은 남해인들의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해에는 그 조그만 섬에 한때 14만이라는 인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서로 생존 경쟁이 치열했던 시절에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자식 공부만은 반드시 시켜야 한다.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부산에 35만의 남해 향후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삼복도로에 전세방을 이렇게 내놓은 그런 문구가 있는데 네. 대문에 이렇게 전세방 있음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이상한 문구가 또 있었어요. 네. 자세히 보니까 가로 열고 남의 사람은 제외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왜요? 남의 사람 지독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독하다는 말 표현도 있지만은 그런데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은 남의 사람 참 생활력 강하다. 이런 자존심이 말로 세고 표현이 또 됩니다. 기갈도 세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박이태 전 국회의장이 남해 하면 생각이 나는데 사실 남해 군수를 오랫동안 그 야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야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군수를 한 건 오랜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20년 만입니다. 네, 네. 20년 만이에요. 그렇습니다. 계기가 어떤 게 계기가 됐나요? 금암 최찬 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네. 금암 최찬 선생님 말씀 중에 남의 사람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수의 군중에 의해서가 아니고 소수의 리더에 의해서야 한다라는 그 말씀, 그게 정말 제 가슴에 감명 깊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보물섬 800리, 300km가 조금 넘는 이 아름다운 해안길에 또 조성이 돼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고요. 한번 살짝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예, 우리 남해에는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도 관광지가 많이 있죠. 근데 잠깐 소개를 할 것 같으면은 금산 보리암, 그리고 가천 다랭이 마을,
독일 마을 맥주 축제, 파독 전시관, 그리고 원예 예술촌 이러한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 있는 비경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중에 제가 숨어 있는 그러한 비경을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릴 것 같으면은 기대되네요. 네. 네. 보물 쓰면 이 보물을 찾으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보물 지도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예. 네. 상주면에 위치해 있는 내량마을하고 상주마을하고에 연결되어 있는 해안선 그 절경입니다. 그 해안선 절경은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비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곳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네. 때문입니다. 묶여 있네요. 네. 그래서 훼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 그러면은 이런 자연 비경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는 이렇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그리고 탐방로를 만들어서 우리 남해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좀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숨어 있는 그 보물들, 풍광을 적절한 개발은 해야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네. 저는 또 남해하면 최근 생각나는 게 우리 한류 스타였죠. 영화 배우 네. 배용준 씨가 네, 네. 신혼여행을 그 남해로 골프장이죠. 갔죠. 그 네. 뭐 케이프 사우스케이프입니까? 사우스케이프 네.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현장에 와서. 그래서 그때 차가 막 막혔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은 남해 하면은 서울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남해 하면은 남해 서해 동해 할 때 남해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명으로서 바다. 남해가 아직 그럼요. 많이 안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배용준 씨가 남해에 옴으로 인해서 남해군이구나 라는 그러한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서울 사람들도 많이 남해군을 알고 있는 그런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해가 중국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마 대한민국에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남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 7월에 말이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 강연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유재란 때에 이순신 장군을 도와 참전했던 명나라 장수 진림과 등자룡이 있었다. 등자룡은 참전 당시 70세의 노장으로 왜군과 싸우고 있던 이순신을 돕기 위해 진리는 희화로 참전했다. 이 둘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공동작전을 펼쳐 해격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명나라의 장수 등자룡 장군과 이순신 장군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사를 합니다. 그게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이죠. 네. 바로 우리 남해 노량 앞바다 가는포 그 현장입니다. 네. 지난 1월 달에 우리 남해군에서는 417년 만에 그 등자룡 장군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등자룡 장군의 묘소에 참배하고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많은 이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등자룡 장군의 고향인 풍성시에서 그 일행들이 답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남해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서복이라는 사람을 남해 금산으로 보냈는데 예. 거기에서 머물면서 표시를 남겼다. 증거를 남겼다. 이러한 서불가차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금산에 네. 불로초가 숨어 있네요. 그렇겠죠.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남의 보물 중에 보물이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갑자기 눈이 반짝 빛나시는데요. 수임하시면서 줄곧 뭐 관광이든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경제 살리기를 가장 우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직 시간이 물론 뭐 1년 조금 넘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그 구상이 좀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남해에는 1차 산업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농어촌이죠. 네. 근데 이 농어촌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1차 산업, 그 1차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6차 산업으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네. 먼저 농업 분야를 볼 것 같으면 농업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좁은 농토, 그리고 뭐 크게 발전시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들, 이런 것, 그 다음에 농업 인구가 노령화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농업, 그리고 차별화된 농업이 필요하죠. 그 특수하고 차별화된 농업은 우리 남해의 실정에 맞는 아열대 식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성공을 시켰던 애플 수박 같은 거, 그리고 일조량을 많이 그래서, 요구를 하고 네. 있는 파프리카, 이런 특수 농산물들을 많이 재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농산물들을 6차 산업인 관광객들이 오면은 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수산업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수산업이나 세계의 수산업의 정책 기조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육성 발전입니다. 10년 후에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육성 발전인데요. 그 말을 반대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10년 전에 도태되는 수산업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봅니다. 이 도태되는 수산업의 거의 90%가 연안어업인데 우리 남해의 어업인 거기에 거의 다 소속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10년 후에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에서는 10년 후에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바로 양식산업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해삼, 전복, 가리비 이 세 종목을 우리 남해수산업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구조조정이 만들었습니다. 필요하네요. 네. 그 부분에. 예. 그래서 그 중에 그 해삼 양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씨뿌림으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씨뿌림이라는 것은 인공으로 종묘를 배양시켜서 자연으로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대량 생산, 즉 말해서 가두리 양식입니다. 네. 판매처는 중국입니다.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소비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전복 양식인데요. 네. 이 전복 양식의 주산지는 바로 완도입니다. 그런데 완도의 양식 여건과 우리 남해의 양식 여건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남해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먹이 생물이 미역과 다시마인데 네. 양식이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적 생물입니다. 해적 생물인 굴, 홍합, 따개비 이런 유생들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에는 먹이 생물을 이렇게 만드는 데에 팽강 사료인 배합 사료를 가지고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따개비나 굴, 이 해적 생물들을 시험을 통해서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수산에 관해서는 뭐 워낙 또 직접 그 사업도 하셨고 네. 또 협동조합도 오래 이끄셨고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게 석탄 가스와 복합 네. 발전요. 이 부분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 아닙니까? 이걸 남해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석탄 가스 복합 발전소. 우리 일단, 남해의 네. 경제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네.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바다와 인접해 있는 그러한 장점, 그리고 지방의 재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래서 우리는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청정남의 이미지, 그리고 관광남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와 3,300메가와트급 IGC 발전소입니다. 지난 7월에
정부에서 제7차 전력 수급 계획에 우리 남해에서의 IGC 발전소 400메가와트가 기에 들어가는 포함됐죠. 네. 그런 포함되는 그러한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2020년까지 정부에서는 IGC 발전소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상규 국회의원, 포스코 관계자,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게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청정 산업화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탄탄대로로 산업화 쪽으로 갈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도 초창기이긴 하지만 이제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는 문제인데 말씀도 하셨다시피 이 환경 오염의 부분은 걱정은 없는 겁니까? 우리 남해하면 환경이 가장 내세울 만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청정 에너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IGC 발전소는 기존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석탄을 직접 연소해서 전기를 한마디로 생산하는 채우는 거죠. 방법. 네. 네,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고 IGC 발전소는 이 한정되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석탄을 고압과 고열로 이렇게 가열을 하면은 천연가스와 비슷한 합성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합성가스를 이용해서 가스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기를 생산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그 배열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전기 터빈을 돌려서 2차로 네. 전기를 생산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아주 차세대 기술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청정 에너지라는 부분입니다. 왜 청정 에너지인가?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CO2, 이산화탄소를 지금 현재 기술에서는 아직까지 다 모든 게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개발될 그러한 기술은 이 CO2를 거의 100% 포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CO2를 포집해서 산업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산업에 적용하게 되면은 전기화학적 이 분해를 갖다가 이렇게 거치게 되면은 이게 고품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물학적 이런 분해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자체는 또 청정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온배수, 바다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 온배수는 공냉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네. 석탄의 그 찌꺼기, 이 슬래그입니다. 예, 예. 이 슬래그는 거의 100%가 산업화하는 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해처리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청정 에너지라고 일각에서 걱정하는 대로 환경 훼손이나 이런 우려는 크게 없다. 적다, 네.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또 우리 관광으로 넘어가면요. 제가 남해를 한 번씩 가면 느끼는 게 언제나 그 교통 문제예요. 네. 사실은 남해 하면 옆에 여수 등등 해서 그 전체적인 관광을 묶어서 둘러볼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교통이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그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그 대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한려수도 아닙니까? 그 한려수도를 네. 연결하는 부분인데 우리 인근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합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국도 77호선을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죠? 국도 77호선은요, 부산 동강동에 있는 옛 시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네. 거기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긴 국도입니다. 예. 이 국도에 아쉽게도 우리 남해와 여수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물 밑으로 만약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면은 참 좋으련만 그렇지는 못합니다. 네. 그 대신에 해저 터널을 놓아서 소통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해저 터널을요. 한려 해저 터널입니다. 예. 동서 화학 그리고 지역의 균등한 발전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된다면 굉장히 그 교통은 네. 좋아지겠어요. 관광 부분도 그리고 그렇고요. 굉장히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를 예. 해야 되는 시간이 되어서요. 앞으로의 계획, 남해군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남해군에 대한 어떤 구상이라든지 마지막 인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군의 정책의 기본은 모든 사업은 국민이 소득하고 직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관광산업입니다. 우리 남해의 관광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즉 머물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그리고 스쳐 지나간다. 쓰레기만 버린다. 그래서 돈이 되는 관광,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서포 김만중 선생이 유배에 왔다는 노도 문학의 섬 개발, 그리고 미주 아파트에 그림같이 떠있는 조도라는 섬이 있는데 예. 그 조도 섬은 보물섬 다이어트 섬으로, 치유의 섬으로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장포의 힐링 빌리지 사업, 그리고 송정 국민관광지에 있는 대명 리조트 사업, 이런 큰 머물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남해섬 전체를 예술의 섬, 아트섬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첫 단추로 얼마 전에 평산이라는 마을에 구보건진료소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작은 미술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보물섬 바랫길 미술관입니다. 네. 그 공간은 작고 좁지만은 아마 감동은 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보물섬 이름도 예쁘고요. 맞아요. 바래길. 예. 뜻이 어떻게 됩니까, 바래길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바다에 가서 고동 잡고 조개 잡고 하는 그런 행위를 바래라고 합니다. 예. 그 그게- 길을 갔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 굉장히 참 이름도 예뻐요, 예쁘고, 이름이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바랫길과 또 여러 가지 풍광과 생각하시는 모든 구상들이 어우러져서 더더욱 발전하는, 더더욱 보물이 가득한 남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0월 가을도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에 나들이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는 멋있는 곳으로, 저희 주변에 인접한 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유자향이 나는 남해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네, 괜찮겠어요.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KNN 타워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